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어요. 이현님은 어떻게 매일 꾸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노력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그거 매일 안 해요. 라고. 매일 하지 않으니까 질리지 않아서 저는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진짜로 제가 사실 많은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이게 여러분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여러분이랑 저랑 너무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거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다른 면모로 지독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지독하고 말 안 듣는 부분들 이런 게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는 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일단 제가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저는 딱 질리기 직전까지 하고 치고 빠지는 걸 되게 잘해요. 방금까지도 제가 클래스 101 대본을 준비하다가 일이 조금 더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싹 손을 뗐어요. 왜냐면은 저 이따가 오후에도 시간 있고 내일 오전에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이 정도까지 딱 좋다 했을 때 저는 딱 하고 끝을 잘 냅니다. 사실 이거 끝을 잘 낸다기보다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손을 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도 타이밍을 아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효율은 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산으로 가는 저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치고 빠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리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꾸준히 못한다는 건 그게 재미가 없거나 질렸거나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서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웬만큼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질리거나 효과를 못 받거나 그거를 하기 힘들 때 우리가 꾸준히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요. 내가 왜 꾸준히 못했을까? 그거를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을요, 자식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내 애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성실했으면 좋겠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들여다봤죠.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딱 요 정도 하는가? 일단 우리 애라는 걸 빼고 그냥 애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별로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대만큼 제가 성실하거나 꾸준한 편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좀 은근히 잘 진료하고 뭔가 이렇게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하면은 몸을 막 베베 꼬고 그리고 막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라 이러면은 진짜 노는 거는 하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일하고 이러는 거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옆에 사람 있고 이런 거 너무 성가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환경이 너무 멀면은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알게 되니까 솔루션이 도리어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래도 또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전환을 잘해요.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이 전환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를 했을 때 되게 꾸준히 잘하고 진득하게 붙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거 바로 해라 했을 때는 그게 바로 싹 이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하나를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전환은 정말 빠른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저만의 꾸준함을 계획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저 자신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애 이름을 연수라고 하고 연수의 솔루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수의 경우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만 하는 거를 못해요. 대신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개를 하는 거는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책상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가지수를 조금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뭔가 장난감 하나 주면 그거 하루 종일 갖고 노는 애들. 근데 저는 약간 고양이 같아서 이것저것 다 찍먹하고 다 갖고 놀아봐야 되거든요. 일을 할 때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글쓰기도 하나 해야 되고 뭐 읽기도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 같은 말하거나 내뱉는 표현도 또 다른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전에 운동까지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오전에만 되게 여러 개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좀 재밌어 하면서 질리지 않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가 지루해질 때쯤 다른 걸로 넘어가고, 저는 그 넘어가는 게 빠른 편이니까 그거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하기로 했고요. 그럼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는 해도 이거를 며칠씩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끌고 가는 원동력은 뭐냐. 근데 여러분, 진짜 원동력이라는 단어는 허상이거든요. 원동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보통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원동력 만드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그럼 저는 그게 어떤 거였냐. 프로젝트 같은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광고 같은 것도요. 그 광고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광고를 따와서 이거를 서로 약속을 해요. 이거 니 진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 하면서 일정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표 안에 기획안도 만들고 녹음도 하고 가편집본 보내고 종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꾸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런 프로젝트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클래스 제작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도 저한테는 아주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운동도 저는 항상 건강하고 싶으니까 장기 프로젝트고요. 가끔씩 이제 단기로 전시나 행사, 강연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삶의 큰 프로젝트를 몇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쭉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 진전이 보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연수가 못하는 거, 지루한 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보이는 일들만 하자. 그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림이에요. 그림은 그리면 뭐라도 작품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게 좀 가시적이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콘텐츠 업로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조회수나 좋아요, 댓글 이런 게 저한테 이제 피드백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제가 현대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도파민을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안 올리면 뭐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고 조회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자극이 없는 거야. 전 약간 자극에 찌들긴 했지만 그냥 그 자극에 찌든 이상 이 자극을 잘 활용해서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냥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어릴 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진짜 저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니까 18년? 이 정도 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궁극의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저는 도파민이 옛날부터 참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항상 꾸준히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칭찬을 제 원료로 삼아서 칭찬이 떨어지면 제가 또 목마르니까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그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극혐하는 단어인 약간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고 보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린 거예요. 나는 칭찬이 너무 고팠거든. 내 인정이 고팠거든.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면 이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가 조금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는데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반대로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정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타입이라면 그런 자기의 리듬에 맞춰서 자기 삶의 시간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뭔가 이제 집중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성격이야. 그러면 그런 성격이 내가 무언가를 계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어쩔 수 없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게 하는 그 장치들을 마련해 놔라. 나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그 의지라는 거 그것만큼 못 믿어온 게 없거든요. 진짜 제가 저를 믿어서 여러 번 당해봤어요. 어릴 때 진짜 그거 몰라갖고 제가 오늘은 공부 안 했으니까 내일에 나는 공부하겠지 하면서 순진하게 제가 그걸 믿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속고 알았어요. 얘 이거 내일도 안 한다. 그래서 아주 나를 눈물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기를 좀 믿으세요 하는데 그 자기가 좀 믿어야 말이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믿어온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좀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가 이걸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마련해 놔야겠다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다 보면 그 어려운 꾸준히라는 것도 각자의 리듬에 맞는 꾸준함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매일 하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매일 하진 않는다. 근데 나름 꾸준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라클 모닝을 좀 아파가지고 한 2, 3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틀 동안 미라클 모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꾸준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한 거면 기적인 거야. 요가도 제가 일주일에 5번 끊었지만 3번 정도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3번씩 가는 것도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꾸준한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꾸준함에 대한 허상을 버리세요. 이 정도면 꾸준하다. 우리 애가 이 정도면 잘했다. 하는 그 지점.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그 정도면 진짜 잘했다는 거. 가슴에 손을 얹고 옛날에는 요가 한 번이 뭐야. 한 번도 안 했는데 얘가 3번씩 10달을 했다. 진짜 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만 생각하거나 너무 이제 실망해서 너무 낮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애가 이 정도면 잘했다 하는 너그러운 꾸준함의 기준을 키워주시면 나는 그래도 뭔가를 꾸준히 하는 인간이야 라는 어떤 순진한 믿음?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도전할 때도 그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한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꾸준함은 상대적인 거다. 모두가 칸트처럼 할 수 없다. 각자의 선에서 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꾸준한 거니까 각자의 리듬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곧 있으면은 제가 요가 학원을 또 갈 때가 되어서 사실 이번 주 내내 요가 학원 못 갔는데 이번에는 그 꾸준함을 미약하게나 이어가 보고자 요가 학원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꾸준히 만나요. 안녕.